사건 번호 포천서 2003-112 발생일시 2003년 11월 5일 오후 시간대 추정. 피해자 동남중학교 2학년 재학생 엄모양 만 15세. 최종 목격 시간 오후 6시 30분경. 실종 신고 접수 후 95일 경과하여 변사체로 발견. 발견 장소 경기도 포천시 소읍 이동교리 도로변 배수관 내부. 사망 원인 타살 추정 정확한 사인 미상. 현장에서 수집된 물리적 증거 미상의 빨간색 매니큐어 잔여물. 기타 증거물 없음. 오늘도 이 사건 파일을 들춰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소녀가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미스터리 콘텐츠를 다루는 저로서는 이런 실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 미스테리 사건 파일의 루디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미해결 사건들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런 미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다룰 사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사건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과 실종 경위. 둘째,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물리적 증거의 의미. 셋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문점들과 관련 사건들과의 연관성. 넷째,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이유. 2003년 11월 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죠. 엄유정 양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포천시 소읍에 있는 동남중학교에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유정 양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문을 나섰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날 유정이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일 있을 시험 걱정? 친구들과의 약속? 아니면 집에 가서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 유정이의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피해자 엄모양은 2003년 11월 5일 오후 6시경 학교에서 출발하여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종 목격 지점은 자택에서 약 300m 떨어진 송우리 마을 입구 골목길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교복을 착용한 채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오후 6시 30분경에 마지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격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했으며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7시, 8시가 되어도 집에 오지 않는 딸을 걱정한 부모님은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유정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유정이의 부모님은 한숨도 잘 수 없었겠죠. 2003년 11월 6일 오전 9시 피해자의 부친이 포천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딸이 어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사라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연락도 없고 친구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포천경찰서 강력일반 최경환 형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으나 피해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자발적 가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경환 형사님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요. 유정이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좋았고 특별한 고민이나 갈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수색 작업은 실종신고 접수 당일부터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의용소방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피해자의 통학로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의 산림지대,
하천, 폐가 등을 포함했습니다. 연인관계나 교우관계에서의 갈등 가능성도 조사되었으나 피해자는 특별한 이성 교제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친구들과의 갈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추웠어요. 의정부시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 속에서 휴대폰과 가방, 그리고 운동화가 나온 거예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고 확인 결과 그것들은 모두 실종된 유정이의 것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가방 안에 교과서들도 많이 훼손되어 있었어요. 발견된 물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 한 대, 기종은 LG 폴더폰으로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학교 가방 한 개, 내용물로는 교과서 3권, 공책 2권, 필기도구 일식이 있었습니다. 운동화 한쪽 브랜드명은 확인할 수 없었고 크기는 245mm였습니다. 물품들은 지표면 아래 약 30cm 깊이에 매장되어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 아닌 의도적인 파괴로 보여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실종 지점에서 약 20km 떨어진 의정부시 금호동 도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유정이의 부모님은 얼마나 절망적이셨을까요? 그래도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계셨을 텐데 2004년 2월 8일 오전 10시 40분 포천시 소우릅 이동교리 도로변 배수로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자는 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공사 관계자였으며 즉시 포천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은 지름 60cm의 콘크리트 배수관으로 입구로부터 1.5m 지점에서 변사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은 나체 상태로 웅크린 자세였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상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공사인부분이 그 좁은 배수관을 들여다보다가 발견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순간 유정이의 부모님께는 어떻게 연락이 갔을까요? 최경환 형사님은 나중에 내 경찰 생활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였다고 회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점이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국과수 부검 결과 신원은 실종된 업모양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기는 실종 당일로부터 2주일 이내로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시신의 상태로 인해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 손상으로는 두부 및 안면부에 심각한 둔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성폭행 여부는 시신의 부패 정도로 인해 명확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발견이었습니다. 부검의인 김윤신 교수님이 발견한 것은 부검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매니큐어를 바른 후 손톱과 발톱이 깔끔하게 다듬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 진술에 따르면 평소 매니큐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빨간색을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지품 중에서 매니큐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15살 중학생이 평소에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신에서는 빨간 매니큐어가 말끔하게 발라져 있었고 손톱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김윤신 교수님은 이렇게 어린 여학생의 손톱과 발톱에 페디큐어까지 칠해진 사건은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정말 기괴한 일이죠.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범인의 특별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닌 범인 나름의 의식이나 환상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매니큐어의 성분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가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인 제조사나 판매처는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빨간 매니큐어가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예요. 왜 범인은 유정이에게 매니큐어를 발랐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빨간색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범인이 성도 착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혹은 여성에 대한 특별한 환상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03년 6월 7일 같은 포천시 소우릅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중생 2명이 귀가 중 승용차를 탄 남성 3명에게 납치되어 성폭행당한 후 석방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피해자들은 송우리 시장 부근에서 군청색 승용차에 끌려갔으며 범인들은 30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성폭행을 가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거죠.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 발생했던 겁니다. 경찰은 당연히 이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6월 사건의 용의자들은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정양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물리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유정양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했으며 알리바이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이들이 유정양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시카메라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 동선 추적의 어려움. 2003년 당시 포천 지역의 CCTV 설치율은 현재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현장 보존의 한계. 변사체가 발견된 배수관은 이미 오랜 기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유효한 물리적 증거의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셋째, 당시 DNA 감식 기술의 한계. 현재와 같은 정밀한 유전자 분석 기술이 없어 미세한 증거물의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담당 형사님들은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요? 분명히 범인이 있고 분명히 증거도 있을 텐데 기술적인 한계와 여건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 말이에요. 최경환 형사님은 나중에 이 사건이 내 경찰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수사팀은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매니큐어와 관련된 변태적 행위가 동반된 사건들을 전수조사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포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했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 조사도 실시되었으나 결정적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혹시 금요 미스테리 사건 파일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미해결 사건들을 다루면서 진실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2019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 이후 50여 건의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방송 후 접수된 제보들의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당시 수상한 인물을 목격했다는 제보, 유사한 수법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제보, 그리고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모든 제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다시 실망스러웠어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거나 사건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제보는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언젠가는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었으나 2007년 형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2028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장기미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게 참 냉정한 현실이에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유정이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아픔이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요.
만약 범인이 살아있다면 지금도 어디선가 평범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왜 하필 유정이었을까요? 무작위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 빨간 매니큐어의 의미는 뭘까요? 범인에게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 정말 관련 사건들과 연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는 주요 의문점들입니다. 첫째, 범행 동기의 불명확성. 단순 살인인지 성범죄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둘째, 매니큐어를 바른 행위의 의미. 범인의 심리 상태나 특별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시신 유기 장소 선택의 이유. 왜 하필 그 배수관을 선택했는지 불분명합니다. 넷째, 관련 사건들과의 연관성. 시기적, 지역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과학수사 기법이 정말 많이 발달했잖아요. DNA 분석 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졌고,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미세 증거 분석도 가능해졌어요. 혹시 당시 보관된 증거물들을 지금의 기술로 다시 분석한다면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재검토 가능한 영역들입니다. 첫째, 고도화된 DNA 분석 기술을 이용한 미세 증거물 재분석. 둘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당시 휴대폰 데이터 복구. 셋째, 프로파일링 기법의 발달을 통한 범인 심리 분석 재검토. 넷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국 단위 유사 사건 연관성 분석.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오래된 미제 사건들이 새로운 기술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유정이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할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도 유정이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한 인터뷰에서 유정이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년 유정이 생일날이면 케이크를 사와요. 혹시나 해서요.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모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수사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의 중요성 말이에요. 유정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아이,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정보라도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제보해 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또는 비슷한 경험이나 목격담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진실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유정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아픔이 되어버린 현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드실까요? 저희 금요 미스테리 사건 파일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미해결 사건들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다뤄주었으면 하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그날까지 저희 금요 미스테리 사건 파일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